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이지성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참석하신 분들 또 이렇게 방송으로도 같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오늘 전시회에 대한 소개 또 말씀과 또 인사 말씀 간단하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동원 어머니시죠?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무거우셔서 마음들이 좀 아프실 텐데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시면서 나오셔서 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단원고 앞가 아이들이 등하교 했던 곳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단원고에서 반별로 단체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4월 13일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너무 즐거워했던 그 기간입니다. 옷도 사러 가고 또 준비를 하고 댄스 연습을 하는 그 기간이었고요. 2014년 4월 16일 3년이 다 됐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슬픔, 분노, 절규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16 기억대장소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 프로젝트 기억과 희망입니다. 우리 부활 (2017년 4월 16일) 다 아시겠지만 부활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 희생이 값지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억들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16 기억저장소와 그리고 우리 천막카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만화가협회 그리고 안산여성문학회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희들과 보폭 맞춰서 같이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는 우리 길 가는 밴드의 장현호 형제 나오셔서 같이 노래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유가족만큼이나 지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집회나 여러 가지 간담회, 뭐 장소마다 찾아가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고 또 시간 함께 노래 함께 생각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희생된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아마 그 희생된 학생들도 어쩌면 그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노래 부르는 사람, 예술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일상으로 그리고 부모님들 너무 많아서
제가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곁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 저장소라고 하셔서 하늘에 있는 아이들이 저도 이렇게 노래 불렀다, 어머님 아버님들과 함께 노래 불렀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그대 오늘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런 그대 둘은 너무 아름다워라.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그대 오늘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은 너무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그대만을 지지마요 원이란 노래가 있고요. 네.
10분 전에 완성한 지지마요 2가 있습니다. 4월 16일 이전에 노래를 완성할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1이 먼저인지 2가 먼저인지. 네. 예. 2개 다 부르려고 하는데 1을 먼저 부를까요? 2를 먼저 부를까요? 2요? 잘 고르셔야 됩니다. 오늘 이 행사의 분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곧 대선도 다가오니까 다수결로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지지마요 1. 1을 먼저 하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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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으로 시작하는 당의 의석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를 먼저 불렀으면 좋겠다. 네. 아이고. 제가 수개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비등비등하네요. 그러면 2 먼저 하겠습니다. 네, 2를 10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요. 제가 엄청 헤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지지 마요 2입니다. 가난하여 가자 높은 곳에 사니 내가 보이시나요? 억울하여 가자 높은 곳에 사는 내가 보이시나요? 어찌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요. 어찌할 수 있음으로 간절히 노란 꽃으로 당신 곁에 피어날 테니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내가 보이시나요? 억울하여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내가 보이시나요? 가슴 아픈 그리움 받아들여요. 죽음을 넘어서 노란 꽃으로 당신 곁에 피어날 테니 지지 마요 지지 않을 테니 노란 꽃으로 피어나 지지 마요 지지 않을 테니 노란 꽃으로 피어나 일어나요 다시
피어날 테니 노란 꽃으로 피어나. 지지 마요, 지지 않을 테니 노란 꽃으로 맞습니다. 네, 제가 노래하는 표정이 되게 목마른 표정이었죠. 네, 어머니 마음을 아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까 여기 좀 일찍 와가지고요, 단원고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벚꽃도 바람에 흔들리더라고요. 벚꽃도 바람에 흔들리고 저희들의 마음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지마요 원, 이제 한 곡 남았습니다. 네, 잘 선택하셔서 우쿨렐레로 지지마요 2 같은 분위기를 내긴 힘들겠죠. 지지마요 뭐 이렇게 하긴 힘들잖아요. 악기가 조금해가지고. 지지마요 2였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어찌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자. 저는 노란 꽃 볼 때마다 아이들 생각합니다. 노란색 볼 때마다 아이들 생각하고요. 저희들에게 계속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 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지지 말라고. 지지 말라고. 지지 마요 원 노래 부르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길 가는 밴드 장현호였고요.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연대가 필요한데 노래가 이렇습니다. 해보실래요? 나나나나나 좀 높죠?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저는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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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해. 우리에겐 더 깊은 연대가 필요해. 나나나 나나나나나 여러분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노래할게요. 지지고 볶고 먹고 마시고 뒤집어 붙이다 태워서 혼나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인생사. 지지고 볶고 인생 살다가 지지고 볶고 인생 살다가 지지고 볶고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고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인생사. 아하 나나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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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인생 살다가 뜯기고 뺏기고 당해서 지지고 볶이며 살아가는 인생사. 지지고 볶고 인생 살다가 지지고 볶고 인생 살다가 찢기고 뜯기고 뺏기고 당해서 찢기고 뜯기고 뺏기고 당해서 지지고 볶이며 살아가는 인생사. 아하 그러나 뭐라고요?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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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나 우리에겐 더 많은 나나나 평화가 필요해. 우리에겐 더 깊은 연대가 필요해.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여러분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동지들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아버님 어머님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버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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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힘을 내요 여러분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 버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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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지 마요 참지 마요 참지 마요 밥 먹어요 참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여러분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동지들 버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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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을 내요 라스트 타임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버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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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지지 마요 한번 해주실래요? 1, 2, 3, 4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꽃도 지지 말고 우리도 지지 맙시다. 우리 이길 거야. 지지 마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힘차게 노래해준 우리 길 가는 밴드 장현호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저 사진의 얼굴이 그대로 재생이 되네요. 예, 사실은 그 길 가는 밴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밴드가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전부 다는 못 왔는데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정말 밴드가 다 와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이 공간을 꽉 채우는 그런 힘 있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강연을 조금 잠깐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은교 교수님 나오셔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실 텐데 우리 요즘에 김은교 교수님이 조금 핫해지신 게 무한도전에서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그 연구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많이 이제 알아보고 연락도 많이 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처음처럼인가요? 처음처럼 예. 그 이름이 아니고요. 책 이름이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하고 곁으로라고 하는 책을 제가 다 봤는데 거기서 보면 그 되게 의미심장한 구절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봤어요. 필사를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필사가 기억으로 남고 낭송이 호흡으로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마 이 기억전시관에 가장 어울리는 그 문구가 아닐까. 우리가 써가고 작품을 내가고 이것을 낭송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완전히 기억을 재생하는 그런 작업을 예전부터 그것을 이제 책으로 쓰시면서 그걸 이제 설파하셨었는데 오늘 그 본 내용들을 좀 같이 들으시면서 또 귀한 시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은규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은 미물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은교라고 합니다. 제가 말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3분이냐고 그랬더니 길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40분 하라고 해서 안 된다고 제가 10분 정도만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말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건이 나고 여러분들 다 놀라셨고 저도 놀래서 2주 후에 제가 겨우 광화문 텐트에 가서 우리 양민철 목사님에게 식사를 제가 세월호 가족들 모시고 싶다고 해서 몇 분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우리 식당에서 같이 식사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식사했었는데 그 식당이 굉장히 비싼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뒤에 얘기인데요. 기억나시죠? 그때요. 그죠? 갈비집이었어요. 갈비집. 근데 계산을 하는데 엄청 싸게 나온 거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제가 계산했으니까. 그 주인이 굉장히 싸게 해주셨어요.
때 세월호 가족이시죠? 하면서 우리 서빙하면서 아마 우리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지금 얘기해도 되겠죠. 김동호 목사님이셨죠? 이 노란 이거 안 다셔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해가지고 또 우리 미수습 가족들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식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어머니 아버님도 이렇게 뵐 때마다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 제 친구 중에 레군이라고 있어요. 박레군이라고 있는데, 레군이가 이렇게 텐트 옆에서 할 때마다 제가 또 지나다가 막 손들 두고 서로 격려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고, 아이가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친척들입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 뭐 친척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여기가 이제 기억 저장소라고 그래요. 기억 저장소라고. 근데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기억 저장소라고.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를 제목을 듣고 이렇게 불려 나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기억을 저장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이제 기억을 제가 5가지로 기억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즐거운 기억, 그 다음에 희망과 구원의 기억, 그 다음에 정의로운 기억, 그리고 함께하는 기억,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기억의 힘. 예, 이거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여기 들어가 있답니다. 뭐 니체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얘기도 들어가 있고, 뭐 미하일로프 뭐 볼프라는 분이 있어요. 기억의 종말이라고, 그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얘기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녹여가지고 제가 저 나름대로 이 5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즐거운 기억은, 기억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들 아버님하고 그 외에서도 식사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하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기억보다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즐거운 기억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던 기억들을. 오늘 선생님 길 가는 우리 밴드에서 해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했던, 우리가 함께 같이 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하고, 제가 식사할 때 누구 어머니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영상에서 아이고 따님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 그래서 그 즐거운 기억으로 우리 마음에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금 이 아이들의 학생부도 있고 영어 노트도 있고 이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함께 했던 기억들을 우리가 갖고 같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월인데요. 이 4월에는 부활절도 있고 4.19도 있고, 우리가 즐겁게 아팠지만은 극복했던 기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진달래꽃처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희망과 구원의 기억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둘째, 희망과 구원의 기억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타자를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런 말 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 그리스 소포클레스 비극이라든지 이거 중국 고전을 보더라도 굉장한 선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선언이 아니라 내 몸처럼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 몸처럼.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였는데 나라는 주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 프리모 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요. 아우슈비츠의 아픔을 증거한 사람은 살아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죽어간 사람들도 남은 자들이다. 죽고 그 현장을 또 살아있는 그 양자가 모두 그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 자체가 희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제 책에, 곁으로 나는 제 책에도 나오는데, 이게 희망이라는 글이에요. 희망이라는 그림인데, 여기서 희망이 뭘까요? 이 천사가 잡으려고 쫓아다닌 게 희망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그린 작가에 의하면은 이 천사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리고 희망, 이 천사 뒤에는 자그만 그 날개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이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은 사람이 교회 현관에 안드레아 피사노의 희망, 스페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희망은 앉아서 손에 닿지 않는 어떤 열매를 잡으려고 팔을 들어 올리고 있지만 잡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 희망은 날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희망, 그 천사 자체가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희망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이 희망이시고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기억저장소를 소개해 주신 것, 그것도 희망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제가 윤동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윤동주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윤동주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뭘 눌러야지. 요거 맞는데 안 넘어가요. 몇 번을 눌러야지. 네. 윤동주에 여기 앉아서 목사님 좀 눌러주시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앞전입니다. 예, 나무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칙칙하면 시작. 네, 윤동주가 이거를 그 별똥 떨어진 데라고 대학 들어가서 연세대 핀스노를 쓴 건데요. 나무라는 것이 칙칙하면은 정말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늘도 만들어주고 새도 놀고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나무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서로 숲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다음 거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 시작.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좋아하고. 윤동주는 인간이 자기가 나무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람도 위해서 좀 근데 중요한 게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바람을 움직여요. 바람도 자기하고. 저는 그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세월호 어머니 아버님들이 버텨주신 것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랍고 때로는 저도 같이 행진하고 피켓팅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어머니들이 세상을 움직여주신 거예요. 아버님들이 세상을 움직여서 지금 새로운 정권 교체만 되면 안 되죠. 시대 교체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게 한 것이 어머니 아버님들입니다. 나무 한 분 한 분들이 나무가 되셨어요. 지금까지 견디오셨듯이요. 버텨주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나무가 되셔가지고 계속 쉬게 해주시고 그리고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뿌리처럼 연결해 주셔야지 해서 시대 교체되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어느 대학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아파트를 살아야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금이고 빛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무 같은 존재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 힘내시라고 제가 못 부른 노래 하나 부를게요. 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윤동주 곡에 맞춰서 하나 지은 것인데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 희망의 증거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지금 제 눈에는 한 100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동영상이 계속 돌아다닐 테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들 1000명, 10,000명, 20,000명 이상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울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호 네, 어머니. 우리들이 나무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견뎌야 되고요, 버텨주시고요,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기억했던 건 정의로운 기억 같아요. 이 지금 여러분들 이 원인만 알면, 그다음 진실만 알면 트라우마가 많이 해결된다고 프로이트는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 치료가 그 방식이거든요. 어릴 때 막 백화점만 들어가면 막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옷가게만 들어오면 막 몸둘 바를 모르는 여자, 20살 중반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 애를 치료를 해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더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옷가게에서 좋지 못한 일을 당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남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나이 들었는데 옷가게가 들어와서 그것을 최면술로 해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해주니까 벌써 병이 치료가 된대요. 극복이 되고. 아기가 막 그 우유병을 갖다 막 던지고 그러는데 그 아기가 우는 거에 그 단어 속에 우어우하는 단어 속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1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걔 성장하면서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치료를 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 많은 것이 제거가 되는데요. 그것을, 그런 기억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로운 기억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정의로운 기억. 그런데 기억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을 조작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악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축소시키는 것은요, 악만치 위험한 일이고요.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은 악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 있죠? 그거는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략하고 중상하고 욕하는 사람을 사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동사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런 사탄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막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그 한겨레 신문 그 일자 보니까 그 세월호는 한국의 괴로운 자화상이다라는 김훈 선생님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갖다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유가족들은 슬픔과 분노를 개인의 원한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 연대를 확장시킴으로써 분노를 변혁의 동력으로 바꿔서 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동력은 2016년 겨울에 전국 촛불 집회를 선도하는 추동력 중의 하나로 작동되었다. 서울구치소 정문에 나붙은 희망의 시작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가 싶기도 하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 슬픔의 힘을 그냥 가두지 않고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정말 거의 40-50년 동안 잡혀있던 그 우상의 그늘을 걷어놓으셨어요. 엄청난 그늘을 걷어놓으셨어요.
앞으로도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근데 또 김훈 선생님 또 뭐라고 쓰셨냐면 그 밑에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 3년 동안 분노를 동력화하려는 유가족들의 연대운동은 수많은 박해와 모멸을 뒤집어 썼는데 박해의 가장 핵심적 담론은 안보와 경제였다. 슬픔은 본래 태행적 정서이고 분노는 파괴적 충동이며 거기에 오래 집착하는 것은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국가 경제를 침체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그 담론의 주요 골자였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기업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기억 조작자들을 오히려 바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기억은 단순히 우리가 메모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정의하건대 정의로운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기억이라는 표현 쓰니까 잘 이해를 못하셨죠? 정의로운 기억이 있고 조작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다 같이 해볼까요? 함께하는 기억.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아픔을 이겨내려면요, 큰 자아의 기대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와요, 키에르케고르 책에.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개신교 신자니까 이제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대라고, 예수님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불교 신자도 계시죠. 어머니 유적 중에 큰 존재,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멘토라는 것이 있으면 또 거기에 기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지금도 동영상을 보시는 존재들이 계시고, 또 없지만 댓글 달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증언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얻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는요, 그 해결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큰 존재에 자기 아픔을 기대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단독자들이 연대를 통해서 같이 극복을 하는 거죠. 자기의 그 아픔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지금 이런 식이에요. 예술로 말하면 이걸 승화라고,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욕이나 분노나 이렇게 표출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건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4호선을 같이 가끔 타는데 가끔 그 여자분을 뵈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분인데 공주래요, 자꾸. 그리고 저도 미쳤거든요. 저를 알아봐요. 와가지고 나는 공주다 하고 나한테 와요. 근데 저도 미친 상태고, 프로이트에 의하면 시인이나 광인이나 다 미친 상태래요. 근데 시인은 다른 게 뭐냐면, 광인들은 미친 상태를 그냥 드러내는데 시인들은 그걸 단어로 드러낸다는 거죠. 자신이 겪었던 결함과 아픔과 그것을. 여기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 그리고 이 마음에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승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술 연대, 음악의 연대, 그다음에 커피를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윤동주가 얘기했듯이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째 한번 마지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예, 노란 리본과 천막 카페가 나오는데요. 저는 참 오면서 스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녀님들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여기에 이렇게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윤동주를 연구하는, 조금 윤동주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공부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윤동주 폭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제가 있는 전력을 다 해도 다 하지 못하고 죽겠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윤동주 시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아성찰이 아니에요. 자아성찰하고 그것을 자기 실천하려고 했다가 간 사람입니다. 제가 그 무한도전에 나왔는데, 개코라는 래퍼가 병원이라는 시를 랩으로 꼭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마지막 구절이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저 병원에 그 누워있던 여자가 이제 금잔화를 꽂고 나갔는데, 그 빈자리에 내가 그의 자리에 누워본다. 그게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걸 랩을 한 20-30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아직 그 노래가 아직 안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만드실 거예요, 그 랩을. 비은 자리에 내가 가본다는 것. 그것이 윤동주의 마음이에요. 병원에서 시에 나오는 1940년 12월에 썼던 병원이라는 시에서 보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죠? 근데 영원히 슬퍼하리로다. 그 뭐냐면 슬픔과 같이 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복을 받잖아요.
장발장의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한 150페이지까지 장발장이 안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키가 193cm인데 193cm인데 감옥에서 폭력만 배워가지고 미카엘 신부를 앞에서 은빛 촛대를 뺏어갈 때도 이걸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페이지가 한 2, 3페이지 나옵니다. 베개로 눌러 죽일까, 한 번에 그 은촛대를 훔쳐갈까. 근데 판틴이라는 창녀를 만나고 판틴이 죽으면서 코제트라는 아이를 슬픔을 맡기죠. 그 슬픔을 키우면서 그 슬픔을 결혼식을 시키고 장발장이 라다단 따다단 이런 그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것이 장발장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같이 해야지 실수를 안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슬픔과 같이 했다면 어떤 최암흑의 실이 아니라 슬픔과 같이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아팠던 게 우리 대통령이 슬픔과 같이 했다면 그 아이들이 반값 등록금하고 세종 동상에 올라갔는데 거기 저한테 수업 들은 학생도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학생들 왜 피자 못 사줘요?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반값 등록금 했는데 못 줘서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뭐해. 근데 법을 어겼으니까 하루는 좀 살아야겠다 하고 경험으로 이렇게 파출소에서 하루 자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약속 안 지킨 게 대통령이잖아요. 잊지 못하는 게 세월호 유족들이 그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5월달이었죠?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러분들 밤새시고 거리에서 밤새셨잖아요. 그거 왜 나와서 식사를 같이 못해요? 어머니 아버님 미안해요. 내가 그 실력이 안 돼요. 우리 해군이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설렁탕이라도 같이 먹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그게 윤동주가 얘기했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거거든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저는요 지금 대통령 뽑을 때 이번에 세월호 유족과 같이 했던 대통령을 뽑기를 원합니다. 세월호 유족같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어요. 윤동주는 모든 하늘으로라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라는 자기 성찰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를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행동이 나와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하면서 자기 성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오연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내가 죽겠다고 나와요. 자기 실천의 시인이지 윤동주는 자아 성찰에 갇힌 시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하면은 새로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기억하시겠어요? 작년도 가장 추웠던 날이었는데요. 세월호 어머니들이 가장 앞에 서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청와대 앞까지 갔었잖아요. 제가 같이 있었어요. 세월호 유족들처럼 마치. 그리고 제 앞에 이렇게 키 작은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뺏어서 들었더니 안주를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1시간, 2시간 동안 들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 아버님들의 힘이에요.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것도 안 해서 제가 막 강제로 뺏어가지고 제가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정경이 저 맨 앞에 있는 정경이 그러더라고요. 한 병장 정도 되나 봐요. 저한테. 아저씨 그 앞에서 이제 밀라고 그러는데요. 어머니 아버님은 빠지라고 그러세요. 아저씨 저희들이 이제 밀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민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여기 안 계세요. 그 어머니. 제가 얼굴도 기억하는데요. 저한테 저희들요 평생 이러고 싸웠어요. 괜찮아요. 밀라고 그래요. 저 한 반 정도밖에 안 오시는 어머니신데 제가 밀라고 그래요. 밀라고 그래요. 지금 어머니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숙대생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 학생하고 같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밤늦게 기억하시죠? 제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억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기억의 힘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기억의 힘.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얘기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정말 그 부패한 종교와 싸우면서 유서를 쓰고 다니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와 비슷한 인물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키에르케고르도 윤동주처럼. 근데 우리에게 키에르케고르이 준 것은
보네포가 준 것은, 윤동주가 준 것은, 이런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준 것은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살리는 죽음. 내 하나가 죽어서 정말 진정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쓰면서 맨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은, 러시아, 자기 소설이 정말 러시아를 구제하기를 바랬던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정말 이 삶 자체가 살리는 죽음이 될 때까지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고통을 살리려면 멀리 보라고 얘기해요. 멀리 보라고. 언젠가는 우리도 별이 되고 우리 함께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가끔 아버님 묘지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평생 40명 이상 앞에서 설교를 못하신 분인데 교회 앞에 가서 제가 웁니다. 아버지, 설교 듣고 싶어요. 설교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막 저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저런 설교를 듣는 신도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영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펩시콜라를 꼭 베펩시콜라라고 그러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발음을 못해요. 마크 도그나르도 하무 바가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 언젠가 저도 아버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먼 우리 여행을 생각하고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티고 우리가 견뎌서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1000년, 2000년 넘도록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도 민간인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건이 없었고 고려시대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영원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비극이 없도록 우리 같이 살아있는 별들로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경에서 골라야 되는데 성경에서 골라서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이 한 80대 초반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댄이라고 영어의 이름이 많잖아요. 댄이라는 이름이 이제 다니엘에서 온 가장 많은 영어 이름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민지 청년으로 많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걸 봤거든요. 전쟁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조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다니엘이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지혜로 버티고 사랑으로 버티고 연대로 버티고 뿌리로 버텨서 여러분 별처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마지막 노래 하나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승리자라는 노래인데요. 작년에 그 목요 그 문화제 때 한번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엄청 추워가지고요, 손이 다 얼어가지고 제대로 못 불렀어요. 근데 오늘 제대로 불러볼까요? 한번요? 예. 아이고, 그때 막 손이 얼어가지고요.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워서 기타 줄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니까 이렇게 막, 그 다음에 그런 게 처음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손을 대니까 이렇게 붓잖아요. 금방 얼어가지고. 그런 거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어요. 오늘은 우리 따뜻하게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도 승리자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는
많고 슬픔도 많지만 그렇지만 앞을 향하네. 어떤 힘이라도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잖아. 승리자는 언제나 눈물 많고 슬픔도 많지만 그렇지만 앞을 향하네. 승리자는 언제나 눈물 많고 슬픔도 많지만 그렇지만 앞을 향하네. 이번 시간에는 전시회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전시회 관련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또 광고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김영곤 회장님이라고 안산예술인총회에서 우리 회장님 나오셨고 또 안산여성문학회 이연순 회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화인 행동의 안산 지부장이신 김재성 지부장님 오셨는데 나오셔서 오늘 전시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전시회 일정에 대한 얘기 또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또 지금까지 세월호 또 운동과 함께 하신 그 단체들의 이야기도 간단하게씩 좀 이렇게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 나오셔서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우리 김영곤 회장님 잠깐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이름이 권입니다. 요시자고 한 거고요. 어제 제가 여기 사실은 처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기억 창구에서 와서 제가 느낀 것이 아까도 뭐 기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기억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나 아니면 새로운 우리 현실을 또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 저장된 것이 평형대로 유지되게 하고 그 유지된 것이 다시 희생으로 나오는 것을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억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슬프고 아니면 눈물 나는 그런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이 공간에 있다는 것이 저도 매우 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주도에서도 감천마을에 그 기업 공간 리턴본이라는가 거기서 거의 꿈 말고 고래의 꿈이라고 304라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는데 못 찾아갔는데 대신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해주시고 힘이 되시는 걸 보고 저도 조그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못 주고 여러분들한테 우유를 못 줬지만은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질성과 우리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위로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꿈이 우리 현실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같이 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순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여성문학회 이현순 회장입니다. 저는 엄마예요. 문학회 회장이기 전에 안산에 살고 있는 24년째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항상 4월이 되면 그 아픈 기억들이 15년도 저희들이 이 세월호가 있은 후로 15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를 썼어요. 써서 저희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쓰려고 볼펜을 잡고 글자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말로도 어떤 글로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마음을 또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첫 해에 전시했던 곳은 하락유원지 근처에 우리 만화가 협회 김재성 지부장님과 함께 그때부터 함께 계속 했거든요. 그때 거기에 전시를 하고 두 번째 저희가 전시했던 곳은 단원고 그 맞은편 울타리. 그날 유난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사실 이제 작업을 우리 지부장님과 함께 하나하나 이렇게 줄을 껴가면서 했었거든요. 시 한 편에 저희 글을 한 편씩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행위가 기쁘고 정말 한호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었으면 좋을 텐데 이 가슴 아픈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해야 된다라고 저희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여성문학회는 다 어머니잖아요. 예,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정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 사실은 이제 60이 다 되지만 기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그날의 일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제 머릿속에 제가 좀 그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있었던 그게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이 사건이 터지는 게. 근데 왜 어떤 분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지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여성문학회 선생님들은 한 분 한 분 다 어머니들과 우리 아버지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자 한자 이렇게 이곳에 마음을 적어놨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함께하고 저희들이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만화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신 만화인 행동의 지부장 김재성 지부장님이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다들 말씀 잘하신데 사실 저는 그 술 먹고 이렇게 수다라 떨면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하거나 설명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뭐 주위에서 이렇게 잘 좀 하세요 그러고 이제 글도 써주면
보고해야 되는데 그 글씨도 이렇게 앞 글자만 모이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떠들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만화인 행동은 그 이렇게 만화가 협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협회도 있고 또 여러 만화 단체들이 한 7, 8군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제가 구상을 했을 때가 5월 10일입니다. 정확히. 근데 어떤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어떤 뭐 나라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서서 뭐 뛰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열심히 만화를 그리니까 돈 벌면 돈 쓰기 바쁘고 이렇게 나만 뭐 괜찮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특별하게 무슨 의식을 갖고 있다든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게. 그런데 5월 10일 날 어쨌든 어떤 이유로 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63년생인데 제가 강주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가 5.18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도 뭐 정신없이 놀고 공부도 안 하니까 뭐 당구장도 다니고 만화방도 다니고 물론 그때부터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도청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안 나가면 내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좀 비겁하지 않냐 그냥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앞장이 서게 되고 뭐 지금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빠지기도 했지만 머리도 많이 깨지고 그러고 살아오다가 또 재패 들어가서 그때 순화교육이라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것도 받았습니다. 3주. 받고 나서 거기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 가냐 말자. 가니까 맞고 그리고 경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이나 이런 선입감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네 미결된 그 사건들도 덮어씌우고 때리고 한 것처럼 이게 조서도 꾸미고 그래서 그 뒤로 뭐 정치라든가 무슨 활동 뭐 이런 건 전혀 안 했습니다. 어쩌다가 지부장까지 맡게 됐는데 근데 이번에 이 일은 저도 아침에 원래 제가 밤을 새고 오늘 또 밤새고 왔지만은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밤을 새고 그때 선배 사무실에 그때 선거가 한참 시작할 무렵이라 같이 그 선배 사무실 열었는데 잠깐 같이 가자 그래 가는 길에 뉴스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를 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구조가 되고 희생자가 생겨도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몇 명은 생계가 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걸 내내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능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진짜 무능하고 그거 하나 제대로 구조할 수 없는 이런 나라인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쉽고 뭐 아실 분은 아시지만은 제 그러니까 처조카죠. 제 고모부대입니다. 2학년 8반 박성준이라고 제가 고모부대에서 그렇게 되고 그때 10일 날 그 성준이를 찾게 돼서 고대병원 쪽으로 이송오는 도중에 그 앞에 커피를 마시다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또한 또 비겁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또 한국만화협회 안산 지부장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틀, 이 완장을 차고 있는 내가 뭔가가 하지 않으면 이건 뭔가가 비겁한 생각이 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있던 그 친구랑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한다해서 돈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나하고 밥을 먹고 술을 먹고 했던 친구들 중에 뭐 많아가 있지만 한 500명은 되겠다. 그 중에 내가 그림 하나 부탁을 하면 10분의 1 중에 한 명씩은 해줘도 50점은 구할 거 아니냐. 저 뭐하면 25시 강작에다가 칼라 프린터를 뽑아서 비닐에다 씌우고 테이프 붙이고 바닥에다 붙여놔도 한 내가 보면 한 1, 2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 돈이면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만화인 행동이나 이런 단체명도 없었고 근데 협회에서 또 직접 내가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하게 되고 근데 의외로
저처럼 생각하고 있는 만화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0일을 맞춰서 첫 전시를 했던 겁니다. 제가 만화를 그리는 친구들 중에 물론 그 광화문에서도 제가 뭐 시작했다가 거기서 고생한다고 맨날 저한테 원망을 하고 있는 뭐 도현이라는 그 작가도 있고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 제가 만화 그리는 만화인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행동을 하자 해서 그때 이름을 만화인 행동으로 하고 뭐 단체 조직명이나 뭐 이런 걸 일체 다 없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일에 뭔가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생겨난 겁니다. 제가 만화를 그리고 있으면서 전에 박재동 선생님이 저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저기에 많이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만화를 그리고 있으면서 나를 다 만화가로 알지만 나는 만화를 그리고 있으면서 우리 만화인들이 이렇게 유대하고 이렇게 해오는 함께 했던 행동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뭉쳤다는 게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럽니다. 여기 가족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고 슬프고 제가 생각한 거는 단 한 가지거든요. 누군가가 점을 찍어 놓으면 이 시기에 또 누군가가 와서 그 점을 찍고 그렇게 하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어머니들 계시고 제가 분향소 앞에 가서도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5.18은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근데 4.16은 진실에 가까운 진실규명인데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냐?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 조금 거기에 가까이 갈 뿐이고 아마도 진실규명을 한다고 해도 아마 그 진실에 조금의 한 걸음 갈 뿐이다. 최근 들어서 이 사태가 나서 한 걸음 더 왔지만 건강하시라. 왜냐하면 건강하셔야 사람들이 더 기억할 수 있고 건강하셔야지만이 오랫동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느끼겠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많은 분야에서 일종의 각성,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뭐 저는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뭐 예술인들이라든지 또 종교계, 또 청년들과 또 우리 중학생들까지 뭐 2주기 때 나와서 또 1주기 때 2주기 때 나와서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잠자고 있던 어떤 대한민국을 깨운 각성하게 만들고 다시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어떤 큰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임들이 정말 어느 방향으로 더 좋은 결과, 어떤 결과로 나가게 될지 여전히 모르는 상태는 아닐까. 근데 그 일을 막막할지라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아까 우리 김홍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는 기억, 또 함께하는 어떤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쩌면 지난 3년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 또 더 큰 어떤 동력을 가지고 일들이 이루어져 온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희망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정확한 목표는 모르지만 함께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동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르고 다 넘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광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4.16 세월호 참사 기억 프로젝트 3.0 전시회 광고입니다. 우리 그날을 오늘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 편의 기억시와 또 여러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기억 프로젝트 3.0을 시작을 하는데요. 9월 8일까지
예, 진행됩니다. 평일 내내 쉬지 않고 진행을 하고요. 월요일만 딱 휴관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 날, 예, 공휴일에도 휴관을 하니까 참고하셔서 주변에 이런 좋은 문화재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전시실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되는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두루 좀 알려주시고 뭐 SNS를 통해서나 뭐 카톡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려주셔서 3주기 이후에 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려면 그런 운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적으로 승화되면서 또 우리의 일상으로 내면화되는 어떤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문화재 광고를 할 텐데요. 우리 천막카페 양민철 목사님 나오셔서 목요문화재 좀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어머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님들이 허리가 안 좋으시고 무릎이 안 좋으시대요. 거리에서 농성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네요, 진짜. 늘 이제 광장에서 천막카페 하면서 커피 봉사하고 또 목요문화재는 2015년 9월 달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영성아빠 제안으로 시작했던 건데 어제도 3주기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하다 이제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아늑한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너무 아늑해서 참 좋고 제 기억에 작년 9월 달에 제가 이제 기억 저장소 섬기게 됐는데 그때 영석 아빠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른 짓 하지 말고 대외 협력만 하라고. 그 대외 협력이 뭔지 어머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딴짓 하지 말고 그것만 하래. 그래서 알았어 이제 했는데 또 갑자기 전화해서 문화재를 하래요. 문화재를. 그래서 문화재 하기 위해서 구리에서 서울을 가로질러서 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문화재는 한 달에 두 번. 예전에는 이제 매주 하셨잖아요. 매달 매주 하셨는데 여기저기 이제 산발적으로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행사의 질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두 번, 둘째 목요일하고 넷째 목요일 날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민 목사님하고 저기 조 PD 잠깐 일어나요. 그 천막카페 내에는 광장신학 기획팀이 있어요. 거기서 광장에서의 그 2주기 행사도 사실상 주도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 멤버는 아니고 고성희 집사님이 빠졌습니다만은 이렇게 같이 또 김성률 목사님 포함해서 오늘까지 거의 개신교 행사를 많이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책가방도 사실 천막카페에서 이렇게 전체 진행을 맡았었습니다. 이제 9월 7일까지 전시하고 8일 날은 이게 다시 철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7일까지 하면은 11번이에요. 전체 11번. 11번의 목표를 어떻게 할까. 그동안 김태철 선생님이 잘하셨고 그 앞에서도 참 잘하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좀 이런 면에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안산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알려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광화문 활동가들을 만나보면 아직 못 가봤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활동하던 분들을 가급적 이쪽으로 많이 모시고 오면 또 그분들하고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소를 꼭 문화재 시간이 아닐지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올 수 있고 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천막카페 목요문화재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꼭 얘기하고 끝났어요. 함께하면 희망이 자랍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행사도 천막카페가 주관했었는데요. 그때 김 교수님께 제가 시를 부탁했어요. 그 문화재를 위해서만 희망의 바람이라는 시를 부탁했고 그 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 9월 29일부터 촛불이 시작됐잖아요. 국민 촛불. 그리고 이번 주가 22차 국민 촛불이 되는데 그 희망의 바람이 분다라는 성탄 전야제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렸었는데 어느새 희망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희망의 바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의 물결이 희망의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그리고 희망, 목요문화제 기억 그리고 희망이라는 타이틀로 이 문화제를 우리가 진행할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와서 하는데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애도는 진실의 그날까지 함께하는 거라고. 진실이 다 규명되고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서 책임자 다 처벌되고 또 이 땅에 억울한 눈물들이 웃음과 기쁨으로 다 꽃피어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성경의 말씀처럼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목회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희망찬 가족들 몇 분에게 오셨는데요. 아무튼 9월 7일까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